지난해 발생한 광주 모텔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됐지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대낮에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범인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됐지만 결과는 달랐던 두 사건의 판결을 분석해봅니다. 네, 지난해 정말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죠. 광주 모텔 방화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준일 기자가 사건 개요와 판결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해 12월 21일에 이 방화범이 네. 모텔에 투숙을 해서 내 휴대전화를 옆방에서 해킹하려는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경찰이 출동까지 했는데 뭐 환청을 들은 거죠. 그래서 네. 별일 없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옆 모텔로 근처 모텔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환청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개 소매에 불을 붙인 뒤에 화장지와 이불을 덮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이제 연기 흡입을 한 그런 거고요. 네. 누군가의 공격과 감시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공격자가 던진 베개를 찢었다. 이렇게 경찰에 와서 횡설수설 이제 진술을 해서 네. 조현병이 아니냐 이제 의심을 그동안 받아왔죠. 예. 그런데 결국 법원은 네. 조현병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심신미약이 되면 형이 감경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심신상실이 된다면 무죄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법원에서 정신질환도 없고 치료 기록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국립법무병원에서 지금 검사를 좀 해보니까 예. 조현병 증세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법원에서 그 법무병원의 진단을 근거로 네.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동안 병력은 없지만 네. 그 재판 과정에서 또 수사 과정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조현병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면서도 25년형이라는 상대적으로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법원은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옆방 투숙객 2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조현병 심신미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네. 사회에서 또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해서 중형 25년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심신미약 얘기만 나오면 사실 우리가 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네. 어떤 경우는 인정해주고 어떤 경우는 안 해주고. 근데 이러한 고의적인 살인이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리고 의도적으로 범행 도구 준비하고 방화하고 다시 나갔다가 자기 물품 가진다고 돌아오고 이런 행위를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준다. 저는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네. 만약에 조현병을 발견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위험하잖아요. 추가 범행 위험은 분명히 있고요. 그럼 교도소에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오랜 동안 수감된 상태에서 교도소 내에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무척 아쉬운데 박준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네. 이거는 현주건조를 방아치에서 3명을 사망케 하고 예. 뭐 중경상을 또 입혔거든요. 네, 수십 22분이 명에서. 또 상당히 그렇기 심하게 때문에 부상을 입으셨죠. 예. 중형이 예상됩니다. 무기징역 거기다가 내지 뭐 재산 피해는 10억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모텔은 현주건 어떻게- 방아치상 치사 자체가 무기 사형 7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중형이 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가 가능한 범죄였는데 네. 심신미약이 됐기 때문에 25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김준일 기자. 그런데 예. 이번에는 뭐 은행 강도에게도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예.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7분에 도봉구의 한 은행에 들어가서 창구 직원의 흉기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럼 네. 배낭 안에 돈을 담으라 이렇게 했는데 예. 직원이 이제 비상벨을 눌렀고 미수에 그친 거죠. 그러니까 범행은 이제 안 된 상황이었는데 예. 붙잡혔는데 네. 이제 피고인이 이제 환청을 들었다라고 또 네.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주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또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가지고 네. 감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 예. 아니, 박준 변호사. 네. 은행 강도에 심신미약 인정된 사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도 모르는데. 이 건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거의. 예. 근데 이제 환청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은행으로 가라. 예. 은행의 돈은 모두 네 돈이다. 그 환청을 듣고
강도를 결심해서 범행을 은행은 돈 다 네 돈이다. 그게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예. 뭐 법원에서 그 네. 의사나 전문의의 감정을 채택하고 뭐 채용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물 같은 거를 계속 복용을 하다가 예.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복용하지 않으니까 뭔가 증세가 나타났고 네. 이런 환청이 들렸다. 아하. 이 부분이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쉽게 납득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이런 그러게요. 의사의 예. 판단을 예. 또 법원은 전권으로 채택하기도 하고 채택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어떨 때는 판사의 채택하고 결정이잖아요. 어떨 때는 채택하고 어떨 때는 채택 안 하고. 예. 그 바로 그 부분은 사실 부분인데 박 이야기가 변호사 어렵습니다. 조금 비교가 가능할까요? 몇 가지 사례 중에서 이 그렇죠.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우리가 가장 이게 좀 비판이 좀 많았던 사례 중에 조두순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조두순- 잠시 후에 조두순 몽타주에서 다룰 겁니다. 그렇죠. 예. 조두순이 2008년도 12월 때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거 당시엔 음주 감경이 가능했거든요. 그러게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 돼서 곧 출소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같으면 뭐 중형이 예상된 사건인데 네. 강남역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는데 네. 조현병이라 해서 심신미약 감경이 됐고요. 음. 다만 어금니 아빠라든지 인천 예. 초등생 살인 사건 요 경우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변호인하고 피고인이. 그렇지만 인정이 안 됐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의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지도 않고 예. 법원의 판사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몇 차례 말씀드렸긴 하지만 이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 이건 정신의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이고 범죄심리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인데요.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연구를 해보면 정신질환이 강력범죄의 원인인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네.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일반인 중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과 네. 정신질환자 중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비교해 봤더니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공격성과 분노라는 성격적 요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그렇다라면 결론은 뭐냐? 이 사람에게는 정신질환이 없어도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재범 가능성과 그 치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를 이제 뭐 심신미약 쪽에 초점 맞추는데 이제는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네. 피해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좀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좀 법원이나 네. 수사기관이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전 그렇죠. 형법 예. 체계죠. 형법 네. 체계가 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특히 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의 정신적 부분들을 네. 판단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라면 무죄 내지 형을 감경했었습니다. 그랬죠. 그 체계가 예전 체계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같이 이제 치유라든지 재범의 가능성이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네. 단순 지금 형법에 의하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감경 면제는 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네, 법적으로도 다듬고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변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꼭 치료받으시고 예방 조치를 하기를 꼭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심신미약 사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